자, 이어서 9번 또 보겠습니다. 자, 9번을 봤더니 복소수 Z에 대하여 복소수 Z에 대해서 이 등식이 성립한다. 이때 Z 플러스 2의 n승이 양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면, 자, 그렇게 어려워 보이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 복소수 Z에 관련해서요. 음, 약간 이제 딜레마가 조금 있어요. 공부 조금 하는 친구도 뭐가 있냐면, 뭔가 이 복소수의 그 켤레 복소수라든지 기타 등등의 성질을 써서 아주 날카롭게 촌철살인의 풀이를 해내는 문제들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Z는 A 플러스 BI라고 이렇게 놓고 클래식하게 푸는 풀이를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복소수 문제 중에서 Z를 A 플러스 BI, A, B는 실수 이렇게 놓고서 나중에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을 이용해서 A, B 값을 찾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를 싫어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너무 많거든요. 오히려 촌철살인의 매우 날카로운 풀이를 포기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 포기해야 된다면 둘 다 뭐 자유자재로 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Z는 A 플러스 BI라고 놓고 푸는 문제가 꽤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문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플랜을 좀 세워보면 이런 거죠. 아마도 여기 이제 Z를, 이걸 만족하는 Z를 구해내게 되면 여기다가 다시 대입했을 때 거듭 제곱을 할수록 양수가 되는, 하면 거듭 제곱을 계속해 갔을 때 양수가 되는 그런 최초의 n을 찾는 그런 문제인 걸로 보입니다. 자, 이제 풀어볼까요? 그렇게 다들 뭐 풀었을까요? 그쵸? 자, 이 문제 풀이는 Z를 A 플러스 BI라고 이렇게 놓는다면 위에 있는 분수식에다가 대입할 텐데요. 물론 이때 제일 중요한 게 A, B는 실수라는 말을 괄호 열고 꼭 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주관식 서술형 같은 경우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걸 쓰지 않으면 나중에 감점을 받을 가능성이 좀 커집니다. 자, 어쨌든 Z는 A 플러스 B라고 놨다면 대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좌변의 첫 번째 항은 1 플러스 i분의 z 반이니까 a 마이너스 bi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i분의 z니까 a 플러스 bi가 되겠고, 우변은 1 마이너스 i분의 1이고요. 뭔가 이 식을 좀 손보지 않으면, 그쵸, 안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손을 좀 보죠. 자, 손 본다는 게 뭐예요? 분모의 실수화를 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식은 분모의 실수를 하면 분모가 1-i, 즉 켤레를 곱해야 되니까 분모가 2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분자는 a-bi에다가 1-i 아시죠? 분모 분자에 1-i 곱해서 분모를 실수로 만드는 거고요. 자, 이 문제는 두 번째 항은요.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 i를 곱할까요? 마이너스 i를 곱하면 여기 2가 되겠고, 여기에 a 플러스 bi에다가 마이너스 i를 이렇게 곱할 거고요. 우변은 역시 분모의 실수화를 하면 분모는 2가 될 거고 분자는 1 플러스 i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분모는 모두 2로 통분이 됐으니까요. 이제 분자들만 싹 비교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에 의해서 그 계산은 선생님이 생략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A 값이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딱 나와요. 결과적으로 이 Z는 1 마이너스 3i였던 것이죠. 이렇게. 자, 라고 했을 때 이제 이 값을 여기 문제에서 요구하는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3-3i 이렇게 되겠군요. 3-3i의 n승. 요거가 이제 이 아이가 되는 것이죠. 자, 우선 요거는 3을 좀 밖으로 빼는 게 좋겠고요. 1-i라고 하는 요거를 거듭 제곱 많이 해봤잖아요. 1-i 또는 1 플러스 i. 거듭 제곱을 부르는 수들이죠. 자, 요거의 n승인데 요거의 n승을 각각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줘보죠. 그럼 뭐 이렇게 줘보면은 뭐 결과적으로는 요 괄호가 필요가 없죠? 네, 괄호가 필요 없습니다. 이 상태입니다. 뭐 어쨌든 뭐 n이라고 하는 게 자연수니까 3의 n승은 영원히 자연수고요. 그죠? 자, 1-i n승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별도로 계산을 좀 해보면요. 1-i의 제곱이 마이너스 2i인 거 우리 알고 있죠? 그러면 1-i의 4승 양변을 또 제곱하면 이게 뭐가 나올까요? 제곱하면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그런데 얘가 양수가 되도록 그랬기 때문에 여기 음수 때문에 4는 아직 안 됩니다.
그렇지. 결과적으로는 n에다가 이걸 또 한 번 제곱을 해야 되니까 n에다가 8을 대입했을 때 3의 8승 1-i의 8승 이랬을 때 얘가 최초로 양수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결과가 궁금한 게 아니고 문제에서는 그렇게 만드는 n 값을 구하는 문제니까요.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꽤 뭐 빛나는 아이디어가 필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문제입니다. 복소수 문제 중에서 Z를 A 플러스 BI 괄호 열고 A, B는 실수다 라는 조건을 주고 난 다음에 논리를 전개해가는 그런 문제는 영원한 주관식 서술형의 단골 손님이기도 하거니와 보다시피 객관식으로도 뭐 출제가 잘 되는 그런 문제니까요. 기억을 꼭 해두시기 바라고 10번으로 넘어갑니다. 10번 좀 봅니다. 10번 두 양수라고 그랬고요. 그림과 같이 직육면체 PQRS의 부피를 각각 PQRS를 하자. 이때 P하고 Q 요거를 만족할 때 A 값은 얼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상황이 펼쳐질지는 모르겠지만 문제는 되게 단순해 보여서 일단 부피를 좀 나타내 보도록 하죠. 밑면적 곱하기 높이니까요. 우선 P에 해당되는 것은 A의 3승이고요. 그죠? Q에 해당되는 것은 B 제곱에다가 A를 곱하는 거니까 AB 제곱이 되는 것이죠. 부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R은 A 제곱에다가 높이가 1이니까요. 그냥 얘는 A 제곱으로 끝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S도 밑면이 B 제곱인데 높이가 1이니까 그냥 얘도 부피가 B 제곱으로 끝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의 부피의 값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제 그들이 PQRS거든요. 부피를 각각 PQRS라고 했을 때, P하고 Q 더한 거, 얘네 둘이 더한 거과 R과 S가 더한 게 같도록 하는 그러한 A 값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뭐, A의 3승 더하기 A, B의 제곱이 A의 제곱 더하기 B 제곱과 같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A의 3승, 그 다음에 AB의 제곱이 PQ니까요. 맞죠? 그죠? 요런 이야기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건 등식이 방정식이겠죠? 방정식? 이 방정식을 풀어서 A 값이 뭐 적당한 값이 얼마냐라고 하는 걸 묻는 건데요. 방정식의 풀이는 뭐죠? 기본적으로. 네, 인수분해죠. 보다시피 지금 이 식은 항이 네 개의 항이 보이고 있죠. 그네 개의 항을 인수분해하는 그 기본적인 원칙에 따라서 두 개씩 적절하게 묶어봅니다. 자, 무슨 말이냐? A 삼성 마이너스 A 제곱 이 항에서 이렇게 묶어보고요. A, B 제곱에다가 B 제곱 이 항에서 이렇게 묶어서 보면 앞에서 A 제곱을 묶어내면 이렇게 되고요. 뒤에서 B 제곱을 묶어내면 역시 이렇게 돼서 눈에 보이시나요? 거의 끝났는데. 자, A-1을 또 묶어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인데, 자, 이 방정식은 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 될 수가 없죠. 다들 이렇게 푸셨죠? 0 될 수 없으니까 A 값은 그냥 1이라고 하는 대단히 평범한 그런 문제입니다. 변별력이 거의 없는 문제가 10번에 있었어요. 그죠? 편안하게 넘어가죠. 아, 11번 이거 뭐 시험 문제 뭐 100% 출제하는데 나올 때마다 틀리는 이런 불쌍한 친구들이 있죠. 어쩜 좋지? 자, 역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0이 아니란 말 나와 있고요. 그죠? 자, 이 첫 번째 조건은 A는 뭐 양수고 그죠? B가 음수라는 거 알고 있는데 B가 음수인 상태에서 이 두 번째 거는 둘 다 음수라는 거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죠? 둘 다 음수임을 이야기하는데 B가 이미 음수니까 C도 음수입니다. 그런데 B가 C보다는 작다고 했으니까 이 사실들을 둘이 종합해 봤을 때 A는 양수인데 B하고 C는 음수란 말이죠. 그런데 B가 더 작아요. 그러니까 B, C 이와 같은 결론을 우리가 얻고서 시작을 하겠네요. 그죠? 이 결론을 얻고 나서 지금 이제 요거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요 조건으로 이제 이것들 간단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건데, 자, 우선 쫄지 마시고요. 일단 이렇게, 우와, 이거 뭐야? 하고 이렇게 쫄지 마시고, 그들의 부호만 잘 판단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 비상수단 하나 말씀드리죠. 이 문제를 어쨌거나 풀어서 답을 그 답을 뭐 체크를 했고, 아니면, 이거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다. 요거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 개념을 알고 있는데, 풀기만 하면 틀린다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은, 괜찮은 팁 중에 하나가 적절한 숫자를 ABC에다 대입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를 대입한 것과 동일하게 나오는 그런 보기를 답으로 선택하는. 그러니까 포기하거나 찍을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은 뭐, 자, 일단 여유 있게 바라보시면요. 여유 있게 바라볼 수는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첫 번째 거 보세요. A-B고 B-A 이렇게 돼 있죠.
요건 둘이 부호가 반대 아닙니까? 그 약분하면 뭐냐면 마이너스 1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값은 루트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예요? i입니다. i. 괜찮죠? 그런데 여기 똑같은 게 여기에도 있어요. 약간 여유 있게 바라보시면 여기.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에 거는 i가 분명한데 얘는 조금 다르죠? 분모 분자의 구성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다만 이제 얘네들의 이제 부호를 조사해 봐야 되는데 b-c의 부호가 보시면 B-C의 부호는 요 C를 이항한 거니까 어때요? B-C는 음수죠. 이게 분자가 음수입니다, 이미. 분자가 음수기 때문에 이 개념이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얘 같은 경우에. 그러면 얘는 뭘 말하는 거냐면 얘는 자 위에 이 사실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면 뭐예요? 그렇지 그냥 루트 속에 다 집어넣는 거죠. C-B분의 B-C. 분모의 저기 부호는 반대잖아요. 조사해 볼 필요도 없는 거죠. 분자가 음수고 분모가 양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이 순간에 여러분 아까 여기서 봤던 거 있잖아요. 요 결과가 i였던 것처럼 얘도 똑같이 i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앞에 마이너스 있는 거 보이시나요? 얘는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게 사라집니다. 오케이? 사라지죠. 자, 그런 이야기고요. 자, 그다음에 가운데 거 얘랑 두 개 좀 봐보세요. 이 두 개도 우선은 조금 신경이 쓰이시면 이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앞에 거는 루트 속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절대값 무조건 씌웁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바꿔서 그쵸? 숨 좀 쉴 수 있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요거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수의 루트 속에서 제곱은 A의 부호가 되게 중요해서 우선 절대값 씌우잖아요. 그런데 얘와 달리 어떤 수의 바깥에서의 제곱은 A의 부호에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딱 튀어나옵니다. 요게 혹시 머릿속에 없다면 지금이라도 머릿속에 강력하게 기억해 두세요. 자, 루트 A의 전체의 n승은 A의 부호에 관계없이 그냥 그대로 A입니다. 예를 들어서 루트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다. 여기 제곱이 제곱이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마이너스 3인 거예요. 그대로 안에 있는 게 나온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런 측면에서 요 뒤에 있는 건요. 그 안에 있는 게 그대로 그냥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가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요 마이너스 앞에 있고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가 그냥 손끝 하나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B 플러스 C의 부호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B도 음수고 C도 음수니까 얘 음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마이너스를 붙이고 절대값을 떼야 됩니다. 그런데 뒤에 거는 마이너스가 너무 많죠? 플러스로 바뀝니다. 그래서 얘도 0 됩니다. 아하, 결론은요. 지금 보니까 얘 두 개 사라지고요. 여기도 두 개, 여기 사라져요. 그래서 남는 건 얘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얘가 답인 건데 얘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지금 B-C, C-B 이렇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거 두 개가 부호가 서로 반대예요. 그건 무슨 말이죠? 이게 이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얘는 둘 다 음수일 때만 이 개념이 적용되는데 얘는 둘이 부호가 반대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쓴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둘이 끼리끼리 곱할 수 있는데 밖에 마이너스가 생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 갈까요? 그렇지. 그러니까 요 마이너스 있는 거 그대로 오고요. 루트 그치. 이거 그대로 곱하는 거야. 이렇게 C-B 하나는 B-C 이거. 얘가 답인데 여기서 변형을 좀 더 한 거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루트 여기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의 제곱이거든. 괜찮을까요? 그쵸?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근데 B 마이너스 C 이렇게 된 건데 B 마이너스 C의 제곱으로 해도 되고 C 마이너스 B의 제곱으로 해도 되죠. 무슨 말이냐?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C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오케이? 그쵸? 그렇지. 그런 거예요. 자, 라고 했을 때 C-B의 부호는 뭐예요? C-B의 부호가. C-B. 자, 여기에서 B를 이항하면 C-B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괜찮을까요? 그렇지. C-B는 양수입니다. 양수를 제곱했으니까 요거 양수입니다. 요거. 여기 불편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얘는 이런 거죠. 얘는 마이너스 이렇게 루트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C-B의 제곱 이렇게 찢어서 쓸 수 있는 것이죠. 꼭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근데 그렇진 않지만 헷갈리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예,
썼습니다. 어때요? C-B의 제곱이니까 얘도 우선 절대값 씌울까요? 그런데 아까 좀 전에 살폈지만 C-B는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나오는데 보시죠. 마이너스 있죠? C-B 그대로 나오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지금 밑줄 치고 있는 얘는 뭐예요? i잖아, i. 그래서 마이너스 C-BI. 그런데 보기에 얘가 없으니까 마이너스를 집어넣어. B-CI.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것이죠. 정답 5번입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헷갈리시나요? 헷갈리는 친구들 선생님 요 문제 설명하는 거를 한 세 번 정도 들으세요. 음,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번입니다. 자, 그래프 두 개가 등장했습니다. 아마도 교점 이야기 하겠죠? 그렇지. 선생님이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잖아요. 그래프만 좀 나오면 이렇게 좀 경기 일으키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래프는 이렇게 두 개 이상이 나와서 만나야 제맛이에요. 이 만나면은 반드시 뭐가 생기냐면 교점이 생길 것이고, 바로 그 교점이 생각의 출발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의 그래프는 꼭 만나야, 그렇지. 만나서 사람들도 만나야 뭐 사랑을 하게 되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그런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의 함수 만났습니다. 좋아요. 만났다면, 자, 문제를 보니까 A점이 A, B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문제를 계속 읽어보면, B가 2일 때 그랬거든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고맙죠, 뭐. 이게 A, 2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꼭지점이 0, 마이너스 B2. 그러니까 요 B가 0, 마이너스 B가 이제 꼭지점이 2차 함수가 있는 거예요. 2차 함수가 있는데, 자, 요 2차 함수는 그러면, 좋았어. 이 2차 함수하고 이 직선에 연립을 했네요. 여기 보니까. 그렇죠? YY 소거를 했습니다. 이때 두 군의 차가 6이다. 이런 말까지 이렇게 해줬고요. 이때 fx 이퀄 0, 즉 2차죠. 2차 방정식의 두 군의 곱이 얼마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점 이야기 하고 있고 두 군의 차가 지금 6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자,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까요? 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fx의 실체를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꼭지점이 0, 마이너스 b라고 했으니까 대칭 축이 y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풀이의 시작은요. 일단 식을 뭐 써봐야 연립해서 두근의 차가 6이다. 이걸 뭐 활용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서 fx는 최대한 우리가 추정을 해내면 이렇습니다. fx의 2차 항의 개수는 모릅니다. 그래서 문자를 하나 가져옵니다. 뭐 그냥 k 가져올까요? kx의 제곱. 그 다음에 분명히 0, 마이너스 b가 꼭지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 b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1차 항이 없는 거죠. 축이 y축이 대칭축이라서 1차 항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fx는 kx제곱 마이너스 b라고 이렇게 놨어요. 자, 그런데 b가 지금 얼마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냐면 2라고 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0, 마이너스 2인 거니까 여기다 굳이 뭐 마이너스 b라고 하지 않고 2 직접 써도 되겠네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이 문제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두 군의 곱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요. 두 군의 곱은 여기서 얼마든지 금방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두 군의 곱은 k분의 마이너스입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 써서요. 이거 0이라고 놓으면 두 근의 곱은 어 k분의 마이너스 2. 요게 이제 두 근의 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은 관건이 뭐냐면 k 값을 찾아내는 거야. k 값을. k가 얼마냐만 찾아내면 이 문제는 그냥 끝나는 거지. 이해 가세요? 근데 아마도 K 값은 이제 뭘로 찾을까요? 라고 했을 때 두 군의 차가 6인 거. 요걸 활용하겠죠. 그죠? 요걸 활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 텐데요. 어쨌든 이차 함수는 좀 표현을 했고, 그죠?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1차 함수, 즉 gx는 어떻게 표현될 거냐라고 하는 건데, gx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에 조건을 좀 잘 놓치지 말고 잘 보도록 하죠. 자, 원점을 지나는 직선 그랬거든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어, 원점을 지나는 직선 y는 gx가 점 A에서 만난다. 하하. 그러니까 이때 gx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원점 지나고 그다음에 A, 2를 지난다는 거예요. 근데 직선이라고 하는 거 원점 지나면 뭐야? 기울기만 알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직선 y는 이렇게 되잖아요. y는 뭐 기울기를 뭐 쓰면 m이라고 쓴다면 mx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더군다나 원점 지나니까 뒤에는 없죠.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거. 이런 꼴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심지어 기울기도 A로 표현이 돼. 왜냐하면 여기 원점 지나는데 A점이 A, 2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원점하고 A를 연결하고 A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 이 직각삼각형을 잠깐 생각하면요. 이 직각삼각형을 잠깐 생각하면 자, 그렇지. 빗변이 이제 기울기랑 똑같은 밑변분의 높이.
그래서 밑변이 a고 높이가 2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럼 gx는 기울기가 a분의 2라는 걸 알 수 있고 a분의 2x 요게 이제 gx라는 하는 직선이거든요. 이해 가셨을까요? 그렇지. 그랬을 때 이 직선과 이차 함수하고 y를 소거했을 때 얻어지는 게 바로 두 근의 차가 6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어쨌든 gx는 지금 a분의 2x까지 이렇게 알아냈거든요. 자, 이제 마음 편하게 연립하겠습니다. 연립한다는 말은 y를 소거한다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 kx의 제곱 마이너스 2는 a분의 2x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요거의 두 근의 차가 6이다라고 이제 문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놓치지 마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A점이라고 하는 교점이 A,E인데 이 A,E는 직선에 대입했을 때 성립하죠. 그렇지. 곡선에도 대입해야 됩니다. 교점이니까요. 그래서 fx가 A,E를 지나니까 A,B를 A,B가 이제 2죠. A,2를 y는 fx에다가 대입을 살짝 할 겁니다. 그러면 자, 대입할 겁니다. 대입했어요. 대입했더니 여기다가 이제 대입한다는 소리죠. 여기다가 여기 지금 요 이차함수 여기다 대입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저기다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대입을 했더니 KA의 제곱, 그쵸? KA의 제곱 마이너스 2는 2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렵지 않게 KA의 제곱이 4라는 것을 알고 있고 자, 이제 우리는 중간에 적당히 정신을 좀 차려서 봐보면 이 사실 알고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연립한 거 있죠? 요거의 두 근의 차가 6인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 답을 얻어내야 되는데 답도 요게 답임을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K 값만 구하면 이제 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요. 자,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요 두 근의 차가 6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요걸 좀 활용하는 수밖에 없겠고 요 시기에 선생님이 K의 제곱은 4라는 걸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계산을 하셨나요? 선생님은 양변에 A제곱을 곱하고 시작할 거예요. A제곱을 이렇게 곱하면 자, 좌측에 KA 제곱, X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우측에 KA 제곱 곱하면 여기가 A가 하나 약분되면서 2KAX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 KX의 제곱 아니다. A 제곱 뺐잖아요. A 제곱 빼니까 2AX 이렇게 되는구나. 2AX. 그래서 마이너스 2AX 이렇게 되고요. 이항했습니다. 그 다음에 A 제곱을 곱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A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퀄 0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여러분? 선생님이 요 식에다가 양변에 a 제곱을 곱했어요. 왜냐고 묻지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a 제곱을 곱한 이유는 요 ka 제곱이 어디 있어? 여기 4라는 사실을 활용해서 식을 좀 간단히 나타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보니까 여기 이제 이 부분이 4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 식은 한골 탈퇴를 하게 됩니다. 4x의 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2a 제곱은 제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그래요. 2로 나누고 볼까요? 2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a제곱은 제로. 자, 요겁니다. 요거 두 분의 차가 얼마다? 6이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두 근의 차가 6이다라는 사실로 우리가 a 값을 알아낼 거고요. a 값 알아내면 이제 k 값도 알아내게 되는 것이죠. 자, 두 근의 차 공식 써볼까요? 오랜만에. 자, 두 근의 차 알파 베타에 대한 두 근의 차 공식은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였, b제곱 마이너스 4ac였음을 기억하십니까? 그쵸? 지금 요게 이제 분모가 2가 되는 거고요. 왜냐면 a 값이 2니까요.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 b제곱 하면 a제곱이고요. 마이너스 4ac 하면 8a제곱이니까 이거 9a제곱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2분의 3 나오고 자 a제곱에서 a가 그냥 나와도 되나요? 라고 했을 때 a가 양수냐? 라고 하는 건데요. 편안하게 그림 보니까 a가 양수네요. 3a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게 6이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제 a 값은 얼마냐면 4다. 자, 여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a가 4니까요. k 값은 얼마인가요? 4분의 1인가요? 그렇지. 이렇게 계산이 돼서요. 문제에서 원하는 fx의 두 분의 곱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fx를 이제 겨우 완성을 한 거군요. 여기다 좀 해볼까요? 자, fx는 우리가 k 값이 4분의 1을 알았으니까 4분의 1임을 알았으니까 4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네요. 괜찮죠? 자, 두 분의 곱은 마이너스 4분의 1분의 2니까 마이너스 8이다라고 하는 값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셨을까요? 만만치 않은 페이지네요. 그죠? 자, 요 다음에 펼쳐지는 문제들은
일단은 좀 난이도가 너무 쉽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보면은 18번까지 조금 매우 빠른 속도로 좀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강의 가서 19, 20, 21, 22, 23을 나눠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3번 보세요. 자, 인수분해하세요라고 하는 보기차식이죠. 자, 13이 꽤 크니까요. 36을 겨냥해서 이 인수분해는 더하고 빼고 쪼개는 걸 염두에 두는 것이죠. 이렇게 쓸까요? 풀이는 이게 4하고 이건 저기 더하고 빼고 쪼개는 거 아니라 저기도 되네. 칼싸움도 되네. 그냥 x제곱을 뭐 t라고 치환하면 t에 제곱 마이너스 13t 이렇게 되고요. 플러스 36인데 4, 9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쵸? 그래서 t 마이너스 4, t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는구나. 아주 편안하게 되네요. 자, 이렇게 해버리면 t가 x제곱이었으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4, x의 제곱 마이너스 9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자,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3. 자, 이런 문제였습니다. 손가락 아프네요. 그죠? 그냥 넘어가도 될 걸. 자, 2로 나눠 떨어질 때 나머지 정리입니다. x에다가 2 대입해서 항등식 성질에 의해서 P2가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0이다라는 사실이고요. 2 대입해서 0 된다라고 하는 거 풀면 A는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자, 보너스 성격이 좀 짙죠? 여기는 웬만하면 다 맞춰라 이렇게 내고 있고요. 자, 두 분의 합과 곱을 구하세요. 좀 짜증나죠? 3과 4 답 쓰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6번 어떤 다항식으로 나누었더니 몫이 x 플러스 3이고 나머지가 16이다. 이 다항식을 구하세요. 표현하면 그만입니다. 무슨 말이냐? x의 3승 마이너스 플러스 4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을 어떤 다항식으로 나누었대요. 그랬더니 몫이 x 플러스 3이고 나머지가 16이다. 그럼 이제 몫이 어떤 다항식으로 나누는데 그 어떤 다항식을 뭐라고 할까요? 좀 뭐 px라고 할까요? 그랬을 때 몫이 x 플러스 3이고 나머지는 16이다. 이런 이야기거든. 그럼 뭐 이거 항등식이고 뻔히 정해졌죠. 16 이쪽으로 이항하고요. x 플러스 3으로 이제 나눠 떨어집니다. 나누면 그냥 그만인 거죠. 이 다항식을 구하세요라고 하는 다항식은 실제로 16 넘기고 x 플러스 3으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요. 그 결과는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5라는 사실을 쉽게 계산해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이차 함수의 그래프하고 직선이 만나지 않을 때 방정식 관점에서 말하면 뭐죠? 허근을 가질 때 그래서 판별식 d가 자, 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는 x 플러스 k라고 이렇게 y를 소구했을 때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는 0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렇지 뭐. 4분의 d를 쓰면 1 마이너스 ac 이렇게 ac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 이렇게 됩니다. 자, 얘가 만나지 않으니까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k 값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얘가 답입니다. 쉬운 문제. 자, 두 번째 강의는 바로 18번 설명하면서 마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뒷부분 조금, 여기는 쉬운데 뒷부분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부지런히 세 번째 강의로 넘어갈게요. 얘는 뭐예요? 아무런 문자도 없고요. 그냥 범위 제한된 상태에서 최대치에서 물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는 축만 계산하면 되는데 보니까 너무 쉬워서 선생님이 이렇게 계산, 네, 그냥 했습니다. 축이 1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뭐 제한 범위 나타내서 마무리하면 될 겁니다. 자, 여기 축이 1이라서 1에서 거리가 먼 쪽이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이 이쯤 있다고 보면 더 가까운 곳에 2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어쨌든 간에 가장 여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마저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이쯤 대략 이렇게만 잡아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빨갛게 덧칠한 부분이 이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그래프니까요. 자, 누가 봐도 최대값은 어디에서? 네, fx라고 한다면 f-1에서 갔습니다. 최대값은 1 나오고요. 그다음에 스몰 m이라고 선생님이 쓸게요. 최소값은 f1에서 최소값이고 마이너스 3이다. 그냥 이거 쓰면 정답입니다. 좀 허무하시죠? 자, 뒤에 있는 문제는 조금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쌤이 잠시 후에 세 번째 강의에서 서술형 나머지 좀 만만치 않은 문제들을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과는 다음번 강의에서 만납니다. 아, 참, 그리고 혹시 이 강의를 마지막까지 보고 있는 친구는 모르겠는데, 그 남들 대부분 하는 좋아요, 댓글까지 안 달아도 좋은데,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게 좀 눌러야 할, 이, 눌러주세요. 눌러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강의를 보는 친구들이요. 안 좋으면 안 좋다고 하시던가요? 자, 선생님은 다음 19번부터 세 번째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어쩌다 좋아요라는 게 있는데 그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자, 선생님은 요번 강의는 여기서 멈추기로 하고요.